근데 상법이 개정되면 여러분 고려아연 이딴 짓 절대 못해요. 하는 순간 회사 날아가요. 왜요? 뭐가 상법 핵심적으로? 다 위반. 그러니까 상법이 어떤 게 지금 문제냐면 네. 이걸 보세요. 지금 현행 상법 기준으로 보면 382조에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행 상법 기준으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내가 우리 회사 밥 월급 받는 이사면 그렇지. 당연히 회사에 충실하게 해야 되고 회사에 뭐 일부러 손해를 끼치거나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를 끼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나는 일부러 회사 손해를 끼쳤다. 그럼 배임 횡령일 거고. 그래서 이사의 충실은 이거 조항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조항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써 있죠.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사가 누구예요? 최은범 회장이 이사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회사는 누구예요? 고려아연이죠. 그럼 고려아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증을 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익스큐즈가 돼요. 그게. 왜냐면 최은범 회장이 당연히 자기 입으로 제가 지금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미쳤다고 말하겠어. 네. 당연히 안 하지. 그러면서 그 자사주 취득하고 유상증자하면서 아니 왜 3% 이상 못 사게 막았냐 이거 경영권 방어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고려아연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고려아연은 국민 주식으로 만들겠다. 국민들이 다 같이 엠빵에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 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인당 청약 3% 이상 못하게 막아놓은 거지 경영권 방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 아니 그거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100% 그거지. 근데 자기 입으로 경영권 방어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거 100%잖아. 그렇죠.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냥.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최은범 회장 또는 고려아연 측에서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회사가 국민주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겠다고 했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실제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법을 개정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 양쪽을 모두 충실하게 하자. 네. 그러면 보세요. 회사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게 주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실제로 있어요. 이게 이익이 같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애초에 유증을 절대 못했어요. 한순간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회사. 그 정도 문제거든요. 이게. 주주가 들어가면은 일반 주주들은 지금 로직으로 맞아요. 따져봤을 때 피해가 가니까. 네. 실제로 유증 공시하자마자 주주를 피해 봤어요. 이거 그렇죠. 입증이 가능해요 지금. 아까 차트 보여줬잖아요. 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으로는 오케이. 근데 주주의 이익은 완전히 배반했네? 그럼 너 이제 불법.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 상법 개정하면 우리나라 고질병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물론 물적 분할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전경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반대해요. 왜냐면 그쪽은 경영자총연합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주주의 이익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 충실한 경영인이 있었다고 네. 쳐봅시다. 근데 회사의 이익에는 도움이 됐는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나한테 소송을 건 거야. 그러면 소송이 한두 개 걸리겠어. 집단 소송인데 그럼 소송 대응하느라 업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제목을 그러니까 고려아연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고려아연보다 더한 회사들 많아요. 네, 보겠습니다. 와. 진짜 레전드. 진짜, 이거는 진짜 욕이 그냥 여기까지. 와, 왕국이네. 네, 진짜 참 이거 보면 여러분 물적 분할이랑 인적 분할 아시죠? 네. 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가운데 있는 게 분할 전입니다. A라는 회사 주주가 저라고 쳐볼게요. 네.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만 중국집이요, 중국집. 예를 들어서 중국집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제가 창업했고 제 돈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 최대 주주가 접니다. 네. 완전 제 거예요. 네. 100%니까. 그래서 짜장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괜찮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짬뽕이랑 짜장면이 둘 다 잘 팔리니까 한 짬뽕을 따로 빼서 프랜차이즈만 하자. 왜냐면 짬뽕을 제가 또 세분화하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순한 있지. 짬뽕, 매운 짬뽕 해가지고 짬뽕 그럴 수 종류를 있어. 막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짬뽕 사업을 따로 하고 싶은 오케이. 거야. 그래서 짬뽕 사업을 좌측에 있는 방식대로
물적 분할 B사가 짬뽕집입니다. 그럼 100% 자회사로 내려요. 그럼 결국에 A든 B회사 B회사든 둘 다 내 거예요. 그렇죠. 네, A는 짬뽕 짜장 남았고 B는 짬뽕 나갔고 결국 다 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B회사가 나갔죠. 근데 나가면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B회사가 상장을 하면 문제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A사가 원래 상장사였습니다. 100%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분 80%고 20%가 다른 소액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B회사도 상장을 시켜가지고 80%는 제 A회사가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주주분들한테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B에는 20% 주식을 판 만큼 공모주식 우리 청약하잖아요. 그럼 그 돈만큼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20% 주식 판 만큼 돈이 들어왔죠. 그걸로 뭘 해요? 프랜차이즈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B회사가 짬뽕을 파는데 짬뽕이 잘 팔려. 그럼 짬뽕 옆에 있는 굴짬뽕 있죠. 굴짬뽕이 더 잘 팔려. 굴짬뽕만 만드는 C회사를 또 만들어요. 이게 그러면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이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돈 10,000원 한 장 안 들어갔습니다. 와. 전부 다 주주분들 돈으로 다 한 거예요. 왜냐? 잘 되면 내 거예요. 왜냐? 그래도 지분 80%가 내 거니까. 안 되면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그거야. 노리스크예요. 이게 진짜 미친 거라니까 이게.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럼 보세요. 그게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다 이렇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쪽에서 나온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1.84%를 LG화학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나머지 18%는 주식 팔았단 얘기예요. 팔았어요, 실제로. 상장하면서 그때 공모주 막 난리 났을 때 18%로 들어온 돈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했죠? 공장 짓는데 주주 돈으로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LG화학 들고 있던 사람은 뭐 바보입니까? 그러게. LG화학에서 쪼갰잖아, 에너지 솔루션. 나는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을 샀는데 이제 배터리가 나한테 없대. LG화학이 나갔대. 그럼 나는? 그럼 난 LG화학 팔고 LG엔솔 다시 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가 되는 주가는 거야. 이미 떨어졌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의 82% LG화학이 가지고 있죠. 네. LG화학은 제가 장담하는데 LG엔솔 주식을 계속 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판대. 악재죠. 판다고 할 때마다 내려갈 거예요, LG엔솔은. 근데 눈치 보여서 지금은 못 팔죠. 왜냐? 파는 순간 정치권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SK이노베이션이 원래 정유 사업도 하고 배터리 사업도 하고 뭐 분리막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SK이노베이션 사업을 딱 하다 보니까 배터리 잘 되는데? 야 빼! 해가지고 SK오일 뺐어. 그리고 딱 있다 야 분리막 괜찮은데? 야 빼! SK 아이테크놀로지. SK온이랑 SK 아이테크놀로지랑 SK이노베이션이 같은 회사였어요. 다 쪽에서 빼는 거야. SK 케미칼 보겠습니다. 화학회사죠. SK 케미칼에 백신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백신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백신으로 많이 먹어. 근데 백신 사업 잘 되네? 야 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왔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뭘까요? 뭐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만드는 회사, SK 바이오팜은 신약 만드는 회사인데 둘 다 바이오 회사죠. 둘 다 SK예요. 근데 회사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왜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의 백신 사업부가 분할된 거잖아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SK 지주의 바이오 사업부가 분할된 거라 다릅니다. 기형적이네. 미쳤다니까요. 이게 무슨 이거 다 불법이에요. 상법 개정되면. 약간 네. 나는 아이폰 보고 애플 샀는데 애플이 아이폰 사업부 따로 빼고 네. 또 아이패드 따로 빼고 거기에 에어팟 들어가는 빼고. iOS 운영 체제만 빼고.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다가 포기한 게 제가 확인한 것만 지금 한 30개 되거든요. 지금 5개만 얘기한 거라니까 이게 SK가. 어이가 없어요. 야. 진짜 한국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에 완벽하게 이제 나쁜 말로 악용을 정말 잘하고 있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카카오도 저 짓을 오지게 합니다. 그치. 카카오 보세요. 사실 얘네가 카카오에서 대장이야. 야 뱅킹 사업, 야 뱅크 빼. 카카오에서 뭐 결제 사업 페이로 빼. 카카오 게임 사업 게임으로 빼. 다 빼면 돼요. 페이랑 네. 뱅크랑 그래서 지네끼리도 헷갈리잖아. 맞아요. 직원들. 아니 어차피 둘 다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업 내용이 겹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뱅크 거 아닌가? 그러니까 뱅크는 우리 이거 페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근데 중요한 건 쟤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최대 주주가 카카오예요. 카카오에서 물쭉 분할한 거라. 다 빼면 돼 그냥.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고쳐져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한 60년 전부터 이제 재벌이라는 그 경제 주체로부터 파생돼서 경제 성장을 이뤄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구조로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매우 어렵겠죠. 왜냐면 재계에도 뭐 정계에도 이런 돈들이 다 흘러 들어가고 그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여기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본질을 좀 바꾸려면은 매우 큰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으로는 우리가 문제 인식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예전에 이런 걸 좀 뭐 순환 출자라고 해가지고 돌려막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했던 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 고도 성장기 시절에 정부가 그걸 장려했어요. 왜냐면 많이 빨리 커야 되니까. 그렇죠. 무슨 지배 구조가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빨리빨리 성장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나중에 지배 구조 문제 생기는 건 그때 가서 일단 빨리 그렇지. 커야 돼. 빨리빨리. 맞아. 해서 이렇게 온 이유도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지금. 근데 미국에선 이거 하면 불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상법상으로 봤을 때 그 모범회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주주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법률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짓을 왜 못하냐면 하는 순간 집단 소송으로 회사 날라갑니다. 그렇지. 미국은 소송의 나라죠. 아 그게 맞지. 그래서 유튜브가 구글 상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걔네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못 한다니까. 그거 하면 날라가요 회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라고요 그냥.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 회사 또 물적 분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 뭐라고?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끝이에요. 맞죠. 방법이 없어. 이거 합법이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그런 영향도 우리나라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하고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싹 도려내서 싹 바꿔야지 뭐 하나 고친다고 이게 막 변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법 개정도 문제는 해야 아니니까. 되고 소득세랑 증여세도 갈아엎어야 되고 배당 소득세도 분리과세 해야 되고 금투세도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그렇지. 돼요. 선진국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맞아. 너무 보면은 한숨이 나온다는 겁니다.